네, 오늘 새벽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한 태풍 흰남노는 오늘 오전 7시쯤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네, 이 태풍의 영향으로 밤사이 전국 곳곳에선 정전과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태풍이 그래도 이제 한반도를 대부분 좀 지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밤 사이에 많이 이제 우리나라를 거쳐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 피해가 좀 많이 속출한 것 같습니다. 제주, 부산, 울산, 경남, 이 남해안 지역에 좀 많은 피해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이번 태풍은 속도도 우리나라를 진입하면서 굉장히 좀 빨라지면서 바람에 의한 피해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대 초속 40m에 달하는 강풍이 불었던 상황인데 이 정도면 기차가 좀 탈선할 수도 있는 이런 수준이었다고 했는데 이 바람에 의한 지금 이번 태풍의 피해는 어느 정도로 집계되고 있나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적었다고 이제 봅니다. 그렇지만 네. 40m, 초당 40m라는 게 아주 약한 게 아니죠. 그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차가 탈선할 뿐만 아니라 작은 돌멩이가 날아갈 정도지요. 조금 더 커지면 이제 사람이 날아가는 정도인데 그 정도에서 못 미쳤지만 바람도 굉장히 컸고 사실은 바람에 대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비가 덜 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제주도 같은 데는 거의 1000mm에 육박할 정도로 비가 왔고요. 그러니까 300, 500 이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매미하고 우리가 루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예. 루사는 약간 이제 비가 많이 온 거로 생각을 하고 매미는 바람이 많이 분 거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개가 약간 그 정도는 못 미쳤다고 하지만 거의 비슷한 상황까지 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행인 것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좀 빨라진 거죠. 그 전에는 좀 느리다가 한 30km 초당 이렇게 시간당 30km 이렇게 가다가 예. 우리나라에 와서 거의 마지막 부분은 40km 갔으니까 빨리 가서 우리로서는 좀 다행이죠. 원장님, 그럼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이 바람에 의한 피해는 사실은 이제 그 마산 같은 데는 이제 차수백 이런 걸 이제 설치를 했고 예. 또 이제 지난번에 차바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부산 모린시티 같은 데도 상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덜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바람은 굉장히 강했고요. 네. 예, 거의 다 월파가 되는 정도까지도 가기는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해서는 좀 잘 대처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정전 피해도 속출을 했고 전신주가 쓰러지는 장면들도 태풍이 지나면 항상 볼 수 있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이거 복구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복구 작업을 할 때 좀 어떤 점이 주의해야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전기하고 가스거든요. 예. 이제 전기 부분은 일단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게 터지는 수도 있고 이게 전선줄이 그냥 끊기면은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것을 손을 대는 것은 곤란하고요. 일단은 한전 같은 데다가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제 나갈 때 두꺼비 집 같은 걸 열었겠죠.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직접 하시지 말고 네. 꼭 한전에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좋고요. 가스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죠. 나갈 때 못 닫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들어와서 그냥 불을 켠다든지 이렇게 하면 화재가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환기를 한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정전이 되고 가스가 끊긴다면 일단은 가만히 집에 있는 것이 최우선입니까? 이제 나간 경우에는 들어올 때 이제 신경을 써야 돼요. 있을 경우에는 그냥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태풍이 올 때는 전등이라든지 초를 준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어두운 곳을 이렇게 전기를 밝힐 수 있으니까. 만지지 않는 선에서. 않는 선에서. 네. 근데 불티가 튀는 모습을 목격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겠죠.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전선이
같이 이제 부대낄 때 이렇게 튀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전선이 내려앉으면은 결국은 밑에는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또 이제 감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개인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징후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약간 이제 우리가 전선이 이게 오래된 노화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선이 바람에 의해서 날릴 경우에 같이 붙을 경우도 있고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 시점에 태풍이 비는 어느 정도 지금 수도권은 좀 많이 잦아들었는데 남해안 지역은 아직까지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도 태풍의 이제 눈의 중심은 좀 지나갔다고 해도 바람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면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예.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더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약간의 그 큰 부분은 이제 지나갔고 네. 이제 약간 에너지가 이제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바람과 비 이런 부분은 비는 이제 동해안 쪽은 이제 조금 올 거니까 우리 육지하고는 조금 네. 거리가 있으니까 괜찮고요. 바람 같은 데서는 이 돌풍이 불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지금 해안가 도로 같은 경우에 파도가 많이 쳐서 넘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주변을 구경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크죠. 사실은 이제 파도가 이렇게 이제 육지 쪽으로 들어오면은 많이 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해안가 쪽으로 우리가 비 올 때도 거닐지 말라 하는데 네. 바로 지금도 굉장히 좋지 않죠. 그 침수된 상황 아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물이 빠진 다음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구 작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차수벽 앞서서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그 마산 지역에서 길이 200m, 높이 2m의 차수벽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태풍 매미 때 큰 피해를 입고 나서 이걸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졌고 이번에 이걸 활용을 했는데 차수벽 효과를 좀 봤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매미 때 네. 18명이나 이렇게 사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심각했었죠. 그래서 이제 차수백을 하자 이렇게 됐고 우리가 부산 쪽에서도 사실은 차수백이 좀 낮아서 월파가 됐단 말이죠. 차바 시절에. 네. 그래서 부산은 지금까지 아직까지 차수백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산은 설치가 됐는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예, 지금 보는 이게- 화면 저게 차수벽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게 기립식입니다. 예. 평소에는 밑에 있다가 지금 이제 위험할 때만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산에도 머린시티 때 사실은 그 가시거리를 갖다가 좀 안 좋게 한다 이래서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런 것은 내려 있다가 필요할 때 세우는 거니까. 올리니까 그걸 기립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매미 정도의 그 파고에 견딜 수 있으면 이번에도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효과를 봤다. 그렇게 효과가 좋으면 전국적으로 좀 피해 상황이 있을 만한 곳에 설치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진행하고 있는 게 있다거나 지금 설치되어 있는 현황 같은 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런데 이제 해안 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마산은 지금 그래도 이게 얼마나 걸렸습니까? 거의 10년 걸린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거 만드는 게 우리가 이 태풍이 올 때는 굉장히 긴급하게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어떤 대책을 갖고 액션을 취할 때는 굉장히 느리게 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산은 아직까지 설치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쪽도 이게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자주 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람이 많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많이 세워야 할 거로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곳은 많지 않은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립식이라는 데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게 평상시에는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파고에 대한 대비 차수벽으로 좀 잘 할 수 있었던 사례를 짚어봤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산사태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리는 당시에도 걱정이지만 비가 그치고 나도 이제 함수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후에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산사태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산사태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가
그 흙의 토양에 이제 함수비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조금 늦게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산사태가 나지 않았어도 네. 충분히 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지금 이 시점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산에서 산사태가 많이 난다. 이거는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와 관계되는 건 급경사죠. 우리 집과 관계되고 예. 집 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부분이 여러 부처가 연결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급경사 지역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다시 둘러봐야 서서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은 대단히 높습니다. 혹시 최근에 그 우면산 사태 나고 나서 우면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네. 보면은 그 당시에는 16명이 사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튼튼히 잘 해두었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조금 대책을 좀 덜 세우는 폭이죠. 그럼 어떤 대책들을 해놨길래 그게 사방댐을 좀 만든다든지 예. 토사는 물, 흙, 자갈 이게 다 섞여서 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차단하고 물만 더 내려갈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알아봐야 하는 것이 이제 추석이지 않습니까? 농촌이 수확철인데 비상사태일 것 같습니다. 가을 태풍이 지금뿐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어떤 또 대책을 세워야 할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을 태풍이 거의 우리가 가장 피해를 많이 준 게 가을 태풍이죠. 루사, 매미, 차바는 10월에 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정도로 전부 가을 태풍 자주 오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태풍에 속합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농업 지역에서는 이게 이제 결실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을이. 그러다 보니까 과일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벼가 이제 익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농로라든지 농배수 시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예. 각 가정에서도 아직 비바람이 불고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비바람은 이제 우리가 조금 옛날에 이제 뭐 X자로 우리가 태풍이 올 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 소극적인 측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에서 보면은 합판을 바로 막지 않습니까? 그리 안 되면 우리가 유리창 깨지지 않는 필름을 붙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다 지나갔으니까 네. 평소에 우리가 이제 좀 부실한 부분을 정리해서 창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어떤 부분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이 흔들려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특히 이제 그 부산에 있는 그 고층 건물 같은 데는 네. 하층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바람이 이렇게 가면 건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면적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면적이 작아지면 속도가 커지고 속도가 작아지면 면적이 작아지면 속도가 커지고 면적이 커지면 속도가 작아지거든요. 네. 같은 바람이 갈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감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도로에도 비가 많고 침수된 지역도 조금씩 있어서 오늘 아침 출근길이 굉장히 혼잡했거든요. 네. 실제로 어느 정도 잠겨 있는 도로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차를 운행해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좀 안전할 수 있을까요? 비가 올 때는 사실 차를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꼭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어차피 가야 될 부분은 특히 이제 지하 도로를 사용하지 마라. 왜냐하면 지하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리 끝단은 항상 낮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이 고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북로 이런 것들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잠수교 같은 것은 지금 이제 잠겨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서서히 이제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데요. 그러는 이제 그 층이 낮은 곳 예. 이런 곳으로 가는 것은 피해야 된다. 그리고 만일에 차를 운전해서 갈 때는 서서히 가야 되고 서서히 갈 때도 앞차와 뒤차의 간격을 굉장히 넓게 해야 되고요. 가다가 보통 차를 자꾸 운행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차에 바퀴 반 정도가 물이 차면은 그냥 차를 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럼 물이 더 잠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다 놓고 나오는 거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은 왜냐하면 차가 엔진이 꺼질 수도 있고 네.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두고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자차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다 보상이 되니까요. 예.
자, 이번 강한 태풍 지나갔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상 기후의 하나로서 굉장히 단시간에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에 우리가 앞으로 좀 꾸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책을 좀 마련을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는 이미 왔죠. 예. 지금 우리가 아열대 기후로 변했는데 그게 대한 대응, 적응은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재난 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로 나눕니다. 예. 대응, 복구 우리 열심히 엄청 잘합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건 대응 복구겠죠. 예, 예.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방, 대비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예방, 대비에 관심과 투자를 충분히 해서 일단 예방 대비가 잘 돼야 대응 복구도 훨씬 더 잘 됩니다. 예. 그것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예방 대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선진 재난관리 체계로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